선생님이 얘기를 떠들어요. 오늘 그 원북 요약과에 대해서 했을 텐데, 하나만 제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것이 TWDX는 새로 만들어놓은 TWDX 아닌 거 있나요? 이거 한글로 지금 원페이지북을 완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이거죠? 그러니까 원페이지북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계속 뒤져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저 혼자 그냥 가지 않았으면 귀찮아서 안 했을 마음에 들지 거예요. 않습니다. 네. 해보니까는 집에 많이 남긴 남아요. 그 계속 생각하면 매핑 만들어 놓고 매핑만 가지고 요약을 했어요?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나 있어요. 글쓰기 같은 아이. 매핑만 가지고 요약하시면 홈페이지 만들어. 원섭 씨. 자, 원섭 씨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사사받는 거야. 힘들었어요. 이거 두 가지는 뭐죠? 그 하나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 OPB 포맷을 한 거하고 마인드맵 여기요. 두 개를 나갔죠. 한글용. 재밌다. 자, 두 가지 하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야겠네요. 예, 눈을 닫아주세요. 제일 앞에 학생, 문 좀 닫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원페이지북 과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이 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 원페이지북 작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현재 문장 단위에서 단락 단위 가지고 계속 싸움하다가 갑자기 그냥 책 한 권 단위로 넘어가니까 조금 황당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실은 여러분이 마지막 도달할 곳이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잖아요. 책을 읽어내는 것은 책 한 권이에요. 그리고 이 읽는 것을 종합해서 짜임새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공력에 속하니까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원페이지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원섭 선생님이 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를 증명하는 13가지 방법입니다. 프리미엄은 그냥 빼겠습니다. 저자 이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쪽에는 좀 내용만 내용은 집중. 주장 빼고, 내용만 이거 빼고, 그 보고 내용만 주제부터 아니면 그냥 내용 요약만 좀 집중. 여기서 요거만 있죠? 그것만 좀. 예. 그럼 저기 책 전체 주제 이름이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또 마인드를 먹을게요. 이쪽에서는 거의 약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전체만 잡. 그 목차에서 내용만 잡으려고 보통 거다 하는 편인데. 이게 최소한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것을 잡아줄게요. 전북 구성. 첫째, 배역 파악. 그 다음에 작품 파악. 그리고 작가 파악. 배역 파악에서 작품 주제, 작가 사항. 작품사에서 주제, 요약, 구성, 요약이거든요. 작가사에서 기도, 목적, 주장. 그리고 나와서 작품 요약입니다. 작품 요약에서 장별, 나머지는 같겠죠?
일장에서 작품 주제, 일장 주제, 그 다음에 일장 구성, 일장 요약. 그럼 이게 반복됩니다. 이제 2장, 2장, 3장까지 해가지고요. 2, 3.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전체가 모여져서 이 장 주제 전체가 모여서 책 주제, 작품 전체 주제. 작품 전체 주제. 그 다음에 1, 2, 3장의 구성이 모여져서 작품 전체 구성. 그리고 이게 전체 모여져서 작품 요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가 작품 배경 안에 이걸 다른 말로 지금 개요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개요파. 작품 사안에서 주제 구성 요약 이게 여기입니다. 주제, 요약, 구성은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있지. 구성은 따로 안 빼놨죠. 이 안에 이거 자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마지막 요약자에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표대가. 여기 표대를 넣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사항이 위에 나옵니다. 작가사항이 작가 생애 하나 위에 거기 생애 그 다음에 주장, 의도,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혼란스러운 게 이 순서하고 자꾸 이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자꾸 달라서 헷갈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독자가 책을 읽어나가는 순서하고 저자가 책을 쓰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저자 입장입니까? 독자 입장입니까? 저자 입장.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원페이지를 만들어갖고 보여줄 때 저자입, 독자입. 저자잖아. 내가 원페이지 만들어 보여주잖아. 그럼 저 사람이 독자라니까. 내가 저자예요. 근데 읽을 때는 내가 독자야. 이 독자와 저자를 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책 한 권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돼? 독자입니다. 주제죠. 네. 그 다음에 구성이죠. 그 다음에 요약이죠. 이게 바로 작품상 이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파괴될 게 작가상이죠. 요걸 파괴했죠. 요게 있어야 요걸 파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작가상.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걸 가지고 작품을 요약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가 지금 한 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읽으라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줄 거예요. 자, 당신들이 이제 내 홈페이지를 읽으세요라고 보여줄 때는 뭐부터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 주제. 주제예요? 작가부터 보여야죠. 작가부터 보여야죠. 작가가 누구냐 했죠. 그 다음에 이해를 빨리 돕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아는 게 좋다고 했죠? 예.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의도, 목적을 빨리 알수록 내용 파악이 빠르다고 했어요. 우리 독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잘못했네요. 독자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요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생애를 먼저 보여주고, 독자한테는 생애하고 작가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작품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약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이해할까? 내 의도를 알아야 되죠. 작가상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작품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현재 이 구조가 나오는 거죠. 저자의 생애, 주장.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주장과 의도와 목적에서 이렇게 할 때는요, 본인이 파악할 때는 의도부터 파악하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주장이 빠릅니다. 읽는 사람한테.
어차피 주장과 의도 목적이 나와 있을 경우에 주장을 먼저 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의도를 보고 하는 것이 이해되고 빠르죠. 우리가 찾아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보여주는 것은 주장, 의도, 목적으로 되어 있고 내가 파악할 때는 의도부터 파악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했을까. 파악. 이해할 때는 그냥 주장부터 의도, 목적으로 나가는 식으로까지.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구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다시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됐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얘기 됐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오찬석 선생님은 요약만 했기 때문에 요약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용을 읽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홈페이지북 평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부분이에요. 평가자가 전부 읽어야 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상품 생산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비밀입니다. 이 요약자가 요약을 했을 때 이 작품은 작가로부터 작가의 내용과 동일한 핵심을 가진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개편을 해서 창조적으로 쓸 수도 있죠. 맞잖아요.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대로 이 책을 그대로 그냥 요약해 놓을 수도 있고 내가 개편할 수도 있는 책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쪽이냐? 그러면 우리는 후자 쪽이에요. 개편 가능성을 줍니다. 왜? 어차피 평가 자체가 체감 맞출 수는 없으니까. 평가를 하는 사람이 다 읽고 지금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뭐만 잘 보면 되느냐? 그러세요? 이걸 지금 평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주제를 주제가 있으면 하위로 뭐가 나오죠? 분석이 나오죠. 분석의 하위 내용은 뭘 중심으로 평가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밑에 구성이 있어요. 분석된 구성이 있습니다. 이 구성은 평가 기준인 거죠. 주제. 근데 지금 주제가 없어. 그럼 평가는 몰래. 그래서 평가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성을 가지고 주제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평가할 내용이 없지. 내가 만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주제 없는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평가는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이 하위에 상의 태도, 두 번째 일의 태도, 두 가지가 나왔네. 그럼 요 두 개를 묶은 주제가 없기 때문에 주제와의 관계를 평가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제가 홈페이지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창조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독자가 읽을 때 어차피 이 원본책 안 읽었죠? 대부분 다. 읽은 사람 있겠죠? 어차피 안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주제가 뭐였냐면 책의 주제와는 조금 더 달랐어. 예를 책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는 주제였어. 근데 이 요약자가 잘못 찾았어. 독서는 우리의 인류를 변화시킨다. 큰 개념을 적어버린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독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여기 독서는 우리 인류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되겠죠. 독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여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맞게 나오려면 이 저자가 맞다면 삶의 요소는 다시 나눠지죠. 삶의 요소는 우리의 자신의 개인 요소, 그 다음에 업무 요소, 그 다음에 관계 요소, 이런 것이 삶이잖아요. 근데 인류 요소는 어떻게 되죠? 다르죠. 인류는 인류의 목적, 인류 평화, 정의 평화, 사랑.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큰 개념으로 봅니다. 국가 개념. 그래서 인류를 변화시키는 국가 변화, 그 다음에 공동체, 유엔의 공동체 변화, 그 다음에 실제 문제인 여기서는 정치, 경제, 한 나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쟁 문제, 식량 문제 하는 큰 아웃라인에서 업무가 된다. 이런 부분을 다뤄야 돼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제를 잘못 찾았어. 그렇으면 여기서 인류를 변화시킨다고 했으면 이 내용이 인류를 변화시킨다에 대한 내용이어야 돼. 그렇어요? 여기는 인류를 변화시킨다 이러고 여기 내용에 가서는 여기를 다루고 있어. 이거를 오류가 그런 거야. 그럼 잘 보세요. 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한테 읽는 거예요. 인류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을 읽었는데 밑에가 인류를 변화시킨 내용이니까 오늘 와 인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배웠네. 오류 없어. 인류를 변화시키고 인류 변화시킨 항목 나오고 제대로 정리됐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저자의 체감으로는 좀 거기가 멀어졌지. 그렇지만 독자 입장에서 어때요? 만족하죠. 그냥 화편의 글을 내가 정보를 얻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평가의 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완전 다르게 쓸 수가 있나요? 근데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걸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주제는 인류를 변화시킨다 해놓고 내용은 또 여기서 삶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평가자가 오류다라고 하고 고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부 내용을 이 주제에 맞춰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제를 잘못 찾아놓고 내용은 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오류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입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에 맞도록 하의가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글이 쓰여지면 그냥 여러분 창조 글이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현재 이거 일반 홈페이지 북은 주제하고 하위 내용이 다를 때 그래서 주제를 바꿔야죠. 그렇죠. 내용은 결국 책에 있는 내용은 아까 보니까. 주제를 선정할 때 그럼 내용을 한 다음에 주제를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래 네. 지난주에 배울 때 어떻게 했죠? 전체 주제를 먼저 뽑았죠. 읽기 전에 뽑았죠. 이 주제가 마지막에 장별 주제를 마치고 장별 주제 5개를 합쳐서 주제가 나왔어요. 비교해가지고 뭐를 버려야 되겠어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첫 번째 버려야지. 왜냐면 이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해서 마지막 주제에서 혹시 내가 이 중에서 못 본 게 있으면 첫 번째 주제 보강한다고 해서 마지막 주제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주제. 그래서 오류 없는 주제와 오류 없는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정보를 패턴화 시키잖아요. 패턴화 시키는 과정에서 저자가 패턴이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건 창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독자한테 부족한 패턴을 그대로 내보내서 나는 인물 충실했다. 이건 아니죠. 홈페이지 요약이라는 개념이 원래 창조의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자가 쓴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조건 창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본인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안 보이면 저자도 안 보이고 본인도 안 보이고 독자도 안 보이고 다 같이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아까 저기 우리 김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정희 작가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의 글을 보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뭐가 뭐냐면 제가 그런 작가들 글을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디에서 다 그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해놓고 밑에서 보조를 안 해줘요. 딴 얘기. 네. 다 하세요. 한번 분석해보세요. 제가 사설을 분석하면서 이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운전할 때 제가 사고 운전한다고 해야지 다 문 안 닫고 다는 것은 다 기본이야. 그거를 매뉴얼로 다른 사람들이 줄 때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은 전부 다 오류가 발생하잖아. 즉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읽고 야 집중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글로 써놨어. 뭐 물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말대로 따라했는데 개발 안 됐어. 그런 일이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속에서 매일 발생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유익은 있죠. 그나마 그 저자가 써놓은 게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개발하는데 10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저자는 3가지밖에 안 했다. 그만큼만 배워서 부분만 외우는 거야. 근데 해결은 안 돼. 이게 제가 논리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썼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이 돼야만 돼요. 물론, 거기는 이런 요소가 있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했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책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즐거움을 얻는 정보하고 우리에게 실제 변화를 요구하는 정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책은 그렇게 쓰진 않죠. 논문에서는 진짜 그렇게 써야 됩니다. 몇 시간을 했느냐, 몇 명이 했느냐, 그죠? 어떤 시간에 했느냐, 이게 다 하나의 근거죠.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럼 여기서 구성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평가합니다. 크게 나눠서 둘로 했는데요. 태도와 일의 유익으로, 일의 태도, 삶의 태도로 했습니다. 자, 삶의 태도에서 정신적 태도, 실행적 태도 두 가지로 나눴고요. 정신적 측면에서 다시 마음, 이게 제목이 뭐죠? 제목. 나를 혁명하는 13가지 나를 13가지 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이미 제목에 방향성 들어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13가지 규율. 그 13가지 규율을 지금 둘로 만든 거죠. 원래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지금 현재 분류를 한 거죠. 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분류를 한번 진행합시다. 이걸 분류할 때 방식이 뭐라고 했죠? 분류 방식, 순서. 속성파악. 네, 속성파악이란 말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13가지입니다. 자, 속성파악 1번.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라. 이걸 파악할 때 제목이 뭐였죠? 나를 변화시키는 규칙이에요. 네, 나를 변화시키는 황금률 규칙입니다. 그러면 절박함과 절실함, 스스로를 무장하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장 딱 알아먹을 단어. 간절함. 그렇죠?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박과 절실함을 묶을 수 있는 간절함. 두 번째, 2번. 업의 원리와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라. 직업이란 말이죠. 업의 원리와 가치의 이해. 직업의 뭐라고 할까요? 정보? 직업 정보? 직업의 정보, 원리와 가치. 핵심. 직업의식? 직업의식. 이게 만약에 여러분 하나 틀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뒤로 가서 분류할 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굉장히 속성이 하나 나오면 직업 철학 좋네요. 오케이. 철학 좋습니다. 한 번째, 여러 사람 모이면 진짜 아이디어가 달라요. 100년 인생의 대비. 일에 삶의 철학을 다시 한번 점검. 직업 철학이 아니라 이건 삶의 인생 철학. 점검. 주겠습니다. 5장. 일일 목표 관리를 생활화하라. 관리. 계획. 관리의 생활화. 일일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 관리 생활. 매일매일 일지를 남겨라. 기록. 일기. 일지라는 말은 일기하고 좀 다르죠. 일지는 통했던 사항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체크리스트. 기록, 일지 관리, 일지 기록.
일치가 기록이라면 그 다음에 7장 완벽은 없다 행동하면서 배워라. 저 실행 보완. 괜찮죠? 8장 완벽하게 혁명을 꿈꿔라. 계속 변화의 시대죠. 변화의 시도. 그다음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의미. 갑자기 돈 얘기만. 돈에 대한 돈 철학. 경제적 문제. 경제는 너무 커요, 이게. 이 자본의 의미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일단 이 자본주의라는 뜻은 아니고, 이 한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의 돈이 맞아요. 재정관리. 재정관. 자본의 의미인데, 이게. 일을 하기 위한 자본이니까 돈이네. 자금 개념.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상품을 연구하라. 뭘 이러네, 이거. 상품을 연구하라. 솔루션 개발. 우리말 한번 해봅시다. 1인 기업을 혁신하라. 1인 기업 혁신. 그죠? 내가 직업이다. 나의 가치 향상이죠? 네. 자기 가치 향상. 근데 기업적 개념이 안 나타났으니까 1인 기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자기 가치인데 자신의 기업적 가치, 자기 자기 기업이라는 게 자아의 기업, 자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 가치가 맞는데 이따가 헷갈릴까봐 가치라는 말이 그냥 기업이라는 게 의미가 안 살아날까봐 이렇게 합시다. 자기 가치 항상하고 뒤에다가 1인 기업 그다음에 저장하는 말. 신화를 창조하라. 신화 창조. 이 신화 창조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뭔가 좀 이슈거리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스토리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니까 어떤 결과를 내라 이 말이죠. 신화가 결과죠. 여기서 정확하게 결과 맞잖아요. 예. 신화가 그러니까 결과의 창조. 결과인. 마지막에 체커 운동이라는 민도의 길.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갱신이라고 그러죠. 자기 지속적인 자기 코비는 7번째 자기 쇄신. 자기 쇄신. 자기 아, 쇄신. 셋이 자기 셋이 자, 이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네. 저기 저 음식 시켰나요? 안 시켰죠? 시켰어요. 시켰어요? 갔다. 이 감각을 놓칠 거야. 사고 가야 돼. 자, 그러면 간절함은 얼른 봐도 마음의 문제죠? 네. 간절함을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마음 이렇게 일단 여기서 쭉 정리를 해놓고요. 상이 대학을 잡습니다. 직업 철학은 직업에 관한 요소니까 직업으로 써도 되겠죠? 네. 일의 설계는 계획. 계획, 수립, 기획, 계획 요소고요. 인생 철학은 점검이니까 저거. 인생 철학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인생 철학. 그다음에 인생 관. 사고 체계들이 있거든요. 관점. 인생 관이죠. 인생 설계, 인생 관. 인생 철학. 목표 관리 계획이죠. 네. 그 다음에 일지기록 계획이죠. 네. 그 다음에 실행 보완. 실행이네요. 변화의 시도. 변화를 계속 시도하라는 말은 피드백도죠.
변화를 시켜놔. 계속 실행을 하는. 계속 실행을 볼까요? 작은 개념 파악이면 직업하고 연결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직업으로 있겠습니다. 1인 기업, 직업입니다. 결과 창조, 실행 결과죠. 자기 쇄신, 실행.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다시 정리해보면, 마음, 직업, 실행. 그 다음에 계획이 하나 있네. 계획 하나 있네요.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조직 정리를 합니다. 변화의 시도, 실행. 실행 동안 일지기로 실행 구간 일지기로 목표 관리 생활화 인생 철학 자기 빠졌죠. 미래 설계 직업 간절함 미래 설계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인생 철학이 지금 하나 빠졌는데, 요걸 마음으로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요 상위 개념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정신연동 좀 되고, 서를 묶어서, 마인드로도 괜찮네요. 철학. 철학이라고 묶어도 되지 않을까요? 철학. 너무 사기 왔나? 괜찮을까? 철학 밑에 단계. 가치관. 간절함은 마음의 가치 요소. 가치 요소가 많네요. 가치 요소로 하고, 가치에 따른 간절함으로 연결하지만, 그렇죠. 인생 철학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철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고 가정하고, 직업에서 이제 순서, 이때 이렇게 하고 이제 분류 정리했죠? 네. 3번 순서가 우선순위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거를 잡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잡습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다 남죠. 네. 인생 철학 점검, 그 다음에 직업에서는 먼저 직업 철학이 제일 위로 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자기가 창조하는 지금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솔루션 개발, 작은 개념이 위로 가고, 자기 가치 향상이 직업 철학 파악하고 자기 가치 향상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맞죠. 직업 철학 가치 향상, 자기 개념 파악, 자기 개념 파악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실행에서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될까요? 변화의 시도. 변화의 시도를 하면서 실행이 무한되겠죠? 그래서 자기 쇄신 결과가 나오면 자기 쇄신을 계속하세요. 소리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계획은 미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지 기록을 하면서 목표 관리를 생활하기 때문에 일지 기록을 해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우선순위입니다. 다음에 패턴 완성입니다. 재미나죠? 해보세요. 예. 예, 이렇게 배워야 이게 시간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이게 논리예요. 순서에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는데, 여기서 이 가치가 이 두 가지로 완성이 되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패턴 완성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인생 철학은 맞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인생 철학 점검이라고 하지 말고 인생 철학 설정. 그 다음에 간절함. 간절함은 이제 인생 철학을 이루겠다는 목표의식. 맞죠? 목표의식. 네. 가치의식, 목표의식. 목표의식. 간절함이라는 게 목표의식. 목표의식.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럼 가치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 여기에 되겠죠. 그럼 이제 이율곡 선생님이 했던 거는,
하나 더 붙이죠. 일곱선 변형이다. 검침. 꿈에다가 이 가치에다가 자기를 묶어라. 시스템이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거꾸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금방 무슨 사건만 하나 생기면 다 날아가죠.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시스템 안에 자기를 담아둬라 하는 게 이제 가치 요소까지 이국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지금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업에 있어서는 직업 철학파 이걸 뭐라고 해요? 직업 가치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개념파 작은 개념이라는 게 지금 돈 관리에 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본 관리. 돈으로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이 자기 성공 요구가 측정되고 또 돈으로 또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관리 이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치 항상 1인 기업이었었잖아요. 아까 이게 역량 강화라고 뭘까요? 구체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게 역량보다 더 추상하거든요. 네. 기업 역량, 업무 역량 강화. 근데 자본 관리 이해로 가면은 처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해랑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까 내가 설명한 게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이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건 개인의 이해잖아요. 아, 왜 약간 네, 그치. 페이지로 가면 좀 많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해라는 말을 했어. 근데 이 말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말이냐 아니면 지금 황금률 13가지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에 대한 자본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자본 얘기는 지금 자본관리에 관한 얘기로 이 내용을 안 읽어봤으니까 지금 읽으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안 읽은 것만 가지고만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읽으면 진짜 정확해지겠죠.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솔루션 상품의 개발. 이걸 바꿉니다. 계속 변화의 시도, 실행 보완, 결과의 창조, 자기 실수. 이거는 이제 바꿨습니다. 미래 설계, 목표 관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 완성도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전문가만이 알아요. 비전문가는 내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북에서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책을 토대로 이제 내 책을 완성한다고 이거는 아이들 완전 답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한 비슷한 책을 5권만 모아서 목차를 다시 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면서 완전히 고치게 돼요. 한 권만 가지고는 거의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책을 20권 모으면요. 여기로 완벽하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그게 아까 구현이나 한계나 이런 애들이 10권에 한 것이고 그냥 한 권 속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약 구성을 만들죠. 그럼 요약 구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 주제가 나옵니다. 인생 철학 목표의식 시스템 설계. 이거 내용 읽어야 돼요. 네. 내용 읽어야 되는데 주제에서 내용 읽으면 제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제가 들어있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책 제목을 가져와서 이제 지금 책에서는 원래 이걸 읽고 해야 돼요. 네.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 책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만 가지고 주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목 요것만 제대로 파악됐다. 속성이 정확하게 책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주제입니다. 네. 이 주제가 모여지면 바로 이 챕터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은 인생
발생한 목표와 시스템을 통해서 멋지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갑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이 되죠. 그러면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위 구성에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요약을 한다 그러면 요약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정보만 가지고 내가 요약을 못하겠다 그러면 하위에 내용에서 좀 더 가져와서 하위에 분석을 해줘야죠. 그럼 이대로 요약한다면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통해 보라는 가치란 목표를 만드는 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정보가 좀 나오겠죠. 예. 요소인데 시스템은 목표 가치를 이루는 구성 핵심 그 다음에 하지만 목표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하므로 의식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좀 더 이제 내용 이것을 한번 세우고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주제 구성 요약, 요약이 전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 합쳐서 이제 이 전체 주제를 3개 주제를, 4개 주제를 합쳐서 하나의 주제를 만들면 3개 주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 아래 구성하고 비교해 보세요. 삶의 태도, 일의 태도, 업무 개발, 자기 개발. 그러면 여기서 중복될 수 있는 게 일의 태도에서 자기 개발은 삶의 태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적 측면에서 신화 창조라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네. 업무 개발이죠.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세사는 최신은 맞고요. 결론이 그다음에 실행에다가 이제 계획을 담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정신의 측면에서 미래 설계. 이것도 좀 그렇죠. 미래 설계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여기서 분석적 측면에서 연결되니까 안 맞아들어요. 지금 이게 평가, 분석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론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방식, 방금 했던 방식이 바로 현재 홈페이지로 만들 때 쓰는 방식. 네. 어때요? 좀 그림이 잡히나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류 우선순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놓고 다 그러지. 그잖아요. 한 자리에서 놓고 그냥 바로바로 다 끝나버리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야 10개 목차를 4개로, 3개 방송 줄여서 가셔야 돼요. 혼자서 하시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놓고, 네. 실제로 이것도 아니에요. 짜집기죠. 실제로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때는 이것도 안 하고, 머릿속에서 다 잡아버렸죠. 이런 편이 만들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면, 그럼 저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본문 내용을 읽을 그 아니야. 이제 읽으면서 이걸 잡은 거죠. 아. 예, 읽으면서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읽을 때, 아까 읽어놨어요. 다 나오게. 예, 목차에 나올 때, 목차 이름을 볼 때, 보면서 머릿속으로 목차를 전체로 나는 이해한다고 했죠. 네. 전체 구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목차 하나 들어갈 때마다 내용에서 내가 목차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궁금한 건 원래 내용에서 찾아와죠. 네. 그리고 얘를 붙이고, 또 두 번째 찾아 붙이고 하면 구성이 막 형성이 됩니다. 읽어오면서 바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차밖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지금 완성이 됐을 때. 네. 수고하셨습니다. 15분이니까 2시 15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